지겨운데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차트 모양 보세요. 서서히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사모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나 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고금리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수익률이 최소 20%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 주행세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식의 20%라는 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20%면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2억에 20%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차 전지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은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죠? 1000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살 수 있죠. 근데 2억을 2차 전지나 플랫폼을 살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수익금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이 이제 진행됐죠. 한 달도 안 쉬었습니다. 한 달도 안 쉬었고, 잘했죠. 잘했어요. 한 달도 안 쉬고 꾸준하게 했다는 것도 대단하죠. 대단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프라인이 언제 딱 시작했냐면 이때가 시작. 2022년 6월 요때 오프라인이 딱 시작된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을 한 게 맞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사 모으신 분들은 지금 오프라인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사 모으신 분들은 지금 뭐 최소 이 어려운 장세 그죠? 버틴 거죠. 버틴 거죠. 손해 안 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때 오프라인 때는 이때 다 웁니다. 제가 오프라인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 오시면은 이때 진짜 다 슬퍼요. 그죠? 엄청 속상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이때는 울 때가 아니라 웃을 때죠. 주식을 웃으면서 사 모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오면은 뭐냐면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이제 계속 듣는 거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달라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 주 사셨고 하이닉스도 한 주 사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우, 네이버, 유한양행 매수했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완나님께서 네이버를 매수하셨습니다. 19만원. 요즘에 네이버가 요즘에 너무 좀 그래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의 어떤 문제도 문제인데 약간 경영의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네이버가 너무 뭔가 액션이 부족하다. 시장에서 액션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좀 경영진이 좀 반성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니 구글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구글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랑 구글이랑 비교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차피 비즈니스가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TSMC랑 늘 비교를 하잖아요. 구글은 지금 신고점을 다시 신고가를 때렸거든요. 네이버도 사실은 어떤 구글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아무리 못해도 30만 원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도 회복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뭐 경영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잘하고 있지는 못하. 원래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이 원래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노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점인 건 맞긴 맞는데 지금 네이버가 안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아주 지금 화가 좀 나는 상황이에요. 구글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구글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구글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한 30만 원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구글은 거의 구글은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는 고점을 뚫어버렸으니까 거의 뭐 한 60만 원대거든요. 네이버 쳤을 때는. 지금 네이버는 이 정도면은 약간 경영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재점검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카카오는 이미 저희가 약간 카카오는 일단 뭐 경영진이 일단 엄청나게 뭐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좀 심각합니다. 네이버 사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항상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판사판 주식은 아니에요, 그죠? 이판사판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식 투자가 그죠? 얼마나 험난한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트도 보내고 오프라인도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매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포지션이 이판사판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종목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 기아차 이런 뭐 우리나라의 엄청 중추적인 산업이잖아요. 일단은 매출하고 실적도 크고 그 종사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그냥 삼성전자 개별 주식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청업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하청업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네이버도 사실은 정말 좋은 주식 아닙니까, 여러분? 네이버 정말 좋은 주식이잖아요. 한때는 엄청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지션이 뭐냐면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엄청 확신을 하고 막 좋다라고. 왜냐면 그 회사 경영진도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를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밀어붙이겠죠, 그죠? 근데 그 제3자가 옆에서 주식을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화폐랑 연동이 되거든요. 화폐랑 연동이 되고 그 스토리가 그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4시간을 얘기를 해서 결론이 삼성전자를 한 주씩 모아가자. 요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네이버만 봐도 네이버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인데 너무 맥을 못 추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네요. 네이버가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거에 이제 AI의 핵심적인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이 제일 강력한데 물론 네이버가 뭐 엄청 부자는 아니라 또 돈이 있어요. 그죠? 30조나 시가총액이 30조가 있고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뭔가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게 돈의 자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돈이 있다고 막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유한양행은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는 뭐 굉장히 뭐 유한양행 좋은 거는 뭐 너무 유한양행 미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훌륭한 회사라는 미담이 쏟아집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도 뭐 한 주식 사도 좋은 주식이죠. 잘하고 계시네요. 대우건설 비중 4% 마이너스 20%인데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우건설이 비중이 작아서 다행입니다. 더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기 비중 4%면은 충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비중 더 많아지면요. 이게 주식이 이게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옆으로 여기 보면은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언제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때까지. 미국 기준금리 차트, 그죠? 이 고금리가 언제 지금 내려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비중을 괜히 늘릴 필요는 없다. 저점에 깔아두는 거는 좋은 선택이지만 저점에 너무 많이 깔아놓는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20%인데 토끼님 일단은 예,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비중을 작게 하신 거는 매우 매우 잘하셨어요. 일단 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점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CJ 우선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CJ 우선주. CJ가 그동안 굉장히 찬밥 신세였는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13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에 CJ가 이제 팔 사람 다 팔았겠죠. 그러니까 끌어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CJ가 옛날에 그 뉴커 맞죠, 그죠?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참 올라올 때 올랐다가 이때부터 지금 떨어진 이후 2015년이니까 거의 뭐 10년 정도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옆으로 쭉 간 다음에,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CJ는 음식료가 제일 크거든요. CJ 연결 회사 보겠습니다. 시계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CJ 제일제당이 자산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ENM,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CJ가 저도 굉장히 뭔가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CJ 제일제당이 그 일단 식품 사업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CJ의 어떤 가공식품이 잘 만들잖아요. 사실은 뭐 CJ의 뭐 비비고라든지 아니면 그 만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두 이름 뭐였죠? 비비고가 만두 맞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이 굉장히 뭐 햇반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가서 CJ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은 이제 그 배송이 더 훨씬 그 물류가 훨씬 편리했잖아요. 그 중국 전역에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CJ ENM 같은 거 이제 한류의 어떤 열풍을 이어받아서 컨텐츠 사업을 키울 거라고 뭐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가 뭐 이제 뭐 미국 그때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죠 그런 교류가 확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네이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장이라는 게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됩니다.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고 뭐 여기에서 보이는 수많은 리포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알죠. 리포트를 제가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리포트 보기 되게 쉽거든요. 리포트 보는 게 여러분 그 요즘에는 뭐 굉장히 그죠 쉽게 그 리포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리포트를 안 보는 뭐 증권 개별 리포트를 잘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리포트는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게 이게 리서치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시향 리포트, 투자 정보 리포트, 종목 분석 리포트 뭐 많습니다 그죠. 이거 다 증권사에서 막 써요. 근데 뭐 증권사들이 뭐 그렇습니다. 증권사들도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 증권사들이 투자를 잘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일단 그렇습니다. 투자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그 관점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전망, 개별 종목의 관점이라는 거는 하루살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CJ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CJ가 과거에는
한때는 그 삼성전자보다 그죠? 그 성장성이 더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었는데 쉽지 않다. 네이버도 그렇고 CJ 그죠? 이런 것도 좀 짠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프라인 저희 지금 일정 하단에 나와 있죠. 그 5월 17일이면은 오늘이 5월 벌써 8일이네요. 그죠? 5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에 부산에서 오프라인 있고요. 5월 25일 서울에서 오프라인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정 확인하시고 전부 다 참석하셔서 공부하러 오셔서요.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죠? 오프라인 안 오시면 기회 못 잡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험난하죠. 자, 여러분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상담 번호로 조영쌤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장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